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스타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이 증시에서 가장 필요한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교육 진행합니다. 또한 질문과 상담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핫한 수익률을 기록한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 이 수익을 올렸던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또한 분야별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989로 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역시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이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 점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노란톡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이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역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 금리인 타이틀을 기록했습니다. 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자,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금리 타이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자, 1번 1%, 2번 1.25%, 3번 1.5%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투자의 맥을 짚어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상당히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우리나라 현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한 주였기 때문에 저도 좀 편한 오랜만에 편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물어볼 것이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더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 아니면 현재 반등을 위한 눌림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이 지수 대응 전략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 상단에서의 지금 저항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연일 이제 조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갭상승 출발, 상승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조금은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그런 불안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열리는 미국 본장이 만약에 약세였다라고 한다면 내일 추가적인 조정도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초안 타결 협의점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뭐 미국 시장이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리는 내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약보합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 10월 그리고 올해 6월, 7월에 있었던 급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수 대응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투자 레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먼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에 들어온 종목이 많은데요. 이 어제 문자 상담 온 종목 중에 해결하지 못한 종목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113님 좋은 사람들 이 4,275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진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왔네요. 지금 좋은 사람들 의류업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의류업체죠. 네. 개성공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결국 이제 남북 경협주에 이제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주말에 1차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만한 모습보다는 조금은 삐긋거리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중국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중동 국가와의 자존심 싸움에서 이것도 우위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잘 완만하게 풀어가면서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중동 국가의 관계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북한의 비핵화 협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지금은 예전처럼 북한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조금은 달래면서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뭐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장비, 부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 시장에서 관심권역에서 좀 멀어졌습니다만 이럴 때 저는 없으신 분들조차도 새롭게 좀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좋은 사람들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게 단점입니다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전처럼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급등을 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네. 그래도 점진적으로 경협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되니 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고 매수가에 오게 되면 보유 물량의 3분의 1은 좀 덜어내자. 비중 네. 30%를 전체 포트의 30%를 경협주에 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급등 테마주기 때문에 3분의 1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 5천 원까지 추가 슈팅이 나올 때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라라는 긍정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1511님, 이 바이오 솔루션 매수가 30,040원, 비중 100%입니다. 자, 이 바이오 솔루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제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한다.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급락한 모습 보였는데 이 바이오 솔루션에 대해서 비중이 100%입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비중은 높은데 다행히 엄청나게 큰 수익중을 보고 계시죠. 현재 종가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500원인데 네. 매수가가 34,000원이면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네. 또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바이오 솔루션 뭐 기업의 임상이라든지 신규 기술 혹은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이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 사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네. 바이오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43,000원까지의 추가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파란색 선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35,000원 이하로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 그때는 아쉽겠습니다만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네. 왜 35,000원이냐면 주식이란 게 단기 이평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돌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 35,000원인데 네. 3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기간 조정, 즉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현재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네. 한 70%의 비중은 먼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기간 조정이 끝나고 재차 상승기가 오게 되면 네. 그때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증시에 부담을 준 그러한 영향이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82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APS 홀딩스 매수가 1,100원, 비중 20%입니다. 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왔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APS 홀딩스 그래도 7월 들어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었던 가운데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국엔 이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 OLED 관련 부품주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이슈로도 한번 상승 탄력이 있었고요. 또 OLED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신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네. LG 디스플레이나 예전 과거의 LCD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지금 전반적으로 다 OLED 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들을 조정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즉 지금부터가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APS 홀딩스나 이런 OLED 관련주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추매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네. 12,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수익 실현을 먼저 하셨다가 네. 다시 한번 10,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새롭게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입 가격이 조금은 높다. 뭐 APS 홀딩스가 여기서 멈출 것이다 그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최근에 제일 높은 가격이 11,800원인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매수 가격이 1,100원이라면 그래도 높은 가격에 사셨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11,000원, 12,000원 목표가를 보고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10,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PS 홀딩스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입니다. 해외 선물 관련 상담인데요. 이 5548님, 이 골드 상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골드 매수와 매도 중에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시스템이나 혹시 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매수와 매도 중에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만약에 오일이었다면 제가 네. 시스템을 열어놓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골드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좋지 않게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제 소비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가 네. 오히려 금리 인하 목소리를 틈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나스닥이 올라가면 반대로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인 골드는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슈로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오른다? 그럼 골드도 당연히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찬성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연준에서의 앞으로의 금리 인하 횟수, 금리 속도를 보시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는 매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제 쭉 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참 제가 애매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공개 방송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골드 분야에서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